네, 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조용욱 센터장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에코프로의 지금 보고 계신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2023년 들어설 때만 하더라도, 국내 증시에서 이렇게까지 영향력이 커질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에코프로의 형제들, 두 종목만으로도 지금 코스닥의 시가총액 비율이 12%가 넘어가는 상태가 됐고, 월요일 같은 경우 오늘도 신고가지만 종가 기준으로 월요일에는 에코프로가 무려 20%가 올랐고, 어제 같은 경우 어제는 또 에코프로 BM이 장중에 바톤을 또 이어받아서 13% 가까이 폭등을 하고, 무슨 시가총액이 20조가 훌쩍 넘는 기업들이요 하루에 20% 13% 이렇게 오르는 게 올해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에코프로. 사실 시가총액 20조 이상 기업이 하루에 이렇게까지 변동성이 확대되는 건 정말 경험상 1년에 한두 번 정도 목격하기도 힘들죠. 그만큼 지금 2차전지 밸류체인 관련 기업 중에서도 양극재, 그러니까 양극재 중에서도 에코프로 형제들에 대한 관심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뜨겁다고 볼 수 있겠고, 물론 그 이면에는 공매도 세력의 어이없는 베팅 미스가 화를 불러온 면도 있겠지만요. 이 부분들이 분명 이제는 되돌이킬 수 없을 만큼 강을 건너왔고, 아마 관련한 기관들은 꽤나 많은 손실을 업고 회생 불가능할 정도의 큰 타격이 지금 가해져 있는 그런 곳들도 상당히 좀 많이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거야 자업자득인 셈이고 그동안 공매도로 그렇게나 괴롭혀 왔으니까 말이죠. 어쨌든 코스닥 시장은 이제 에코프로가 거의 코스피의 삼성전자급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아니 이미 되었죠. 코스닥 200 내의 비례율들을 놓고 설정을 해놓고 보면 결국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에코프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즉 코스닥은 이제 2차 전지로 시작해서 2차 전지로 끝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캐파가 많이 커져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아마 이러한 분위기는요, 올해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에코프로가 엄청난 변동성이 동반될 가능성은 아직도 높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나왔었던 이 상승 흐름들이 순식간에 거품이 꺼지듯이 80만 원을 이탈하고 다시 하락 파동이 진행될 수도 있을 건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에코프로는 올해 내내 아마 다시 또 올라올 거다. 쉽게 죽을 만한 시세와 형국은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번에 에코프로가 신고가 흐름을 내는 데 비해서 그동안 2차전지 밸류체인의 탑티어로 뽑혔던 종목들의 시세는 물론 오늘은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은 많이 올랐는데 에코프로와 놓고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특징적인 모습들을 찾아보긴 힘들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LNF와 LNF의 모회사인 또 세로닉스라든지 어, 오늘은 많이 올랐지만 금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포스코엔텍, 레이크 머티리얼즈, TCS 스틸 등 생각보다는 조금 더 많이 뒤처지는 모습들, 그 어떠한 종목들도 신고가 패턴에 근접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 배경에는 단연 여전히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코스닥 시장의 평균 거래 대금이 가장 큰 문제일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정도를 찾아보자면 3월 그리고 4월 버블이 꼈던 종목들의 몰락으로 일부 2차 전지의 투자 심리 훼손이라든지 또 1분기 어닝 쇼크를 맞은 기업들 등등 여러 이유들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결국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플로우와 좀 연결지어서 이제 또 7월 말부터 2분기 국내 증시의 실적 시즌이 다가오는 시점이다 보니까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희비는 앞으로
생각보다 더 많이 엇갈릴 거다. 즉 3월, 4월 정말 에코프로가 이끌었었던 뭘 사도 다 잘 갔었던 그 시장은 이제 막이 내렸다라는 겁니다. 특히 2차 전지는 다방면의 내용을 확인하고 접근이 필요하다. 그게 아니면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다가는 정말 하루 만에 4%, 5%, 뭐 까딱하다 고점에서 잡으면 7, 8%도 손실 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러한 부분들을 꼭 인지하고 종목을 컨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 5% 공략주 역시도 저도 상당히 좀 신중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2차전지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종목이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긴 또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아무튼 오늘의 5% 공략주 바로 비츠로셀이라는 종목입니다. 말이 좀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2차전지 기업이라면서 웬 1차전지를 영위하는 기업을 가지고 왔느냐. 즉 1차전지라고 하면 재생이 안 되는 전지 사업을 하고 있는 비츠로셀이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비츠로셀은 너무나도 유명하죠. 리튬 1차 전지, 그러니까 재생이 안 되는 전지의 세계 3위 점유율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단연 1위 업체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미 비츠로셀은 아품처는 너무나도 다양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안정적인 기업 중에 하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번 1분기 실적 시즌에서도 방산 관련한 수요랑 그리고 글로벌 스마트 그리드 생태계의 발전 속도들 작년에도 역대급 실적 성장이 있었는데 올해 1분기도 계속해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방산주가 그러니까 현대로템이라든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대표적인 방산주가 그동안 많이 올라왔을 때 상대적으로 군소 쪽에 특히 1차 전지를 많이 납품하고 있는 비츠로셀의 시세는 아주 뭐 그렇게까지 많이 치고 올라오지는 못했다라는 점들. 근데 비츠로셀의 주가가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좀 부각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최근에 또 에코프로의 흐름과 약간 동조화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LG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새롭게 또 국책과제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죠. 뭐 25년까지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장기 프로젝트이긴 한데 올해 이수화기 이제 황화리튬을 공급하듯이 정말 비츠로셀도 무엇인가를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이게 앞으로 비츠로셀의 주가의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기술력만 보자면 전혀 실현 불가능한 얘기도 아닐 것 같고 이게 또 국내 1위 셀 기업 뭐 사실 자국 내 수요만 빼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사이즈가 큰 LG 엔솔과의 차세대 배터리를 위한 프로젝트다 보니까 진행 과정 중에서도 또 중간중간 괜찮은 소식들이 전해지면 주가는 정말 속도감 있게 반영할 가능성이 좀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2차 전지 관련한 지금 LG 엔솔과의 이런 합작 개발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1차 전지 사업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즉 전방 사업이 지금 이미 역대급 호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의 그러니까 LG 엔솔과 프로젝트는 좀 덤이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좋은 추세다. 뭐 그리고 올해 멀티플 역시도 전혀 지금 높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면에 있어서도 크게 부담이 없고요. 그리고 차트 보시는 바와 같이 기술적으로도 주요 저항 라인들로 여겨졌었던 상방 라인들을 대량 거래를 수반해서 이미 뚫어낸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상단 트라이하는 파동들은 앞으로도 최소 2번 정도는 충분히 더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서 오늘의 5% 공략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오늘의 5% 공략주 바로 비츠로셀이었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